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명언들을 막 앞에 막 써놨었거든. 그래서 아까 잠깐 좀 쳐다보면서 좀 갑자기 오늘 좀 뭔가 필이 딱 꽂히는 그런 명언들을 좀 한번 추려봤어. 그랬더니만 이런 게 있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래.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몇몇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모의고사 좀 풀면서 나 좀 너무 늦었다,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사실 그거를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3 때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여름방학 딱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 그냥 뭐 살면서 뭐 대학교 별로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아. 사실 걱정은 있었어. 걱정은 있었는데 걱정을 하면서 그냥 계속 놀았어. 그래서 안 돼,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계속 자율학습 빠지고 몰래 도망가서 맨날 당구장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3학년 거의 1학기 끝날 때까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난 정신을 차렸어. 물론 내신은 완전 개판이었고, 내신이 거의 꼴찌였거든요. 우리 지금 보면은 그냥 꼴찌야, 그냥 거의. 한 13등급 막 이 정도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었는데, 안 되겠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 먹은 게 나는 여름방학 그 시즌이었어. 사실 그거 좀 전이 한 5월달? 딱 이때쯤 돼서 이때 정신 차렸던 거고. 근데 여러분은 나보다는 지금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제 3월달이니까. 그리고 너희들 머리가 나보다 머리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 가정교육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안 받아가지고 나는 한글도 초등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그때 배웠어. 그러니까 되게 그냥 느렸었고, 우리 부모님도 뭐 공부는 잘한 거 아니었거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그냥 중학교 중퇴였고 어머니 초등학교 졸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로 이렇게 교육에 대해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러니까 학원도 안 보내주시고 그냥 신경도 안 썼어. 그냥 먹고 살기 바빴고, 어떻게 말하면 소위 흙수저죠.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고등학교만 좀 약간 무리해서 집에서 외고를 보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냥 학습에 신경 안 쓰게 되고 방만하게 지내다가 정말 늦었구나. 그게 여름방학 전이었거든요. 근데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걱정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건데, 성공의 8알은 출석하는 거래요. 출석하는 게 성공의 8알이래. 이게 또 명언인데 이게 왜 명언일까 또 궁금할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만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데, 맞잖아. 아침에 피곤한데 불구하고 난 더 잘래랑 나는 와서 어쨌든 공부를 할래, 이런 분명히 마음가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왜 웃어? 여러분이 뭔가 성공한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까먹었어. 자, 요소가 뭐냐면 천성과 공부랑 그 다음에 부단한 노력이래.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천성은 난 됐다고 봐. 이미 다 태도는 다 됐어. 내가 볼 땐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럼 천성도 되어 있고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만 더 필요한 거야? 부단한 노력만 더 필요한 거라고.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력이 정말 죽을 듯이 노력하는 그걸 말해요. 근데 공부는요,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나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듯이 공부해도 절대 안 죽어, 너희들은. 공부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정말 뉴스에 나와.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뉴스에서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자고요. 미친 듯이. 그 미친 듯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 가장 비겁한 변명이야. 아, 야 우리 열심히 하자. 뭐 해와라. 아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제일 비겁한 변명이래. 시간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이런 자료를 주려고 모든 그 기출문제 다 찾아가지고 수특 다 집어넣어서 다 편집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거 나 하루 만에 뚝딱 다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찾고 뭐하고 하는데 하루 정도만 다 했단 말이야. 그게 결국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못해요 이런 말 사실은 그럼 진짜 핑계인 거야. 저는 시간 없어가지고 과제 못했어요. 핑계인 거야. 핑계라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한 6개월 만에 결국 꼴찌에서 최상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고 그리고 학습 태도랑 방향성의 문제인 거야. 조금 늦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 늦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라고 하는 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열심히 하라고. 제발 부탁이야. 웬만하면 음악 듣지 말고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음악 듣지 마. 음악 안 들어도 안 죽어.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2배, 3배 좀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정말 미친 듯이 하세요. 다 됩니다. 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 구조가 이거랑 쌍둥이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풀면서 쌍둥이 문제 같이 틀린 것들 풀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추가하고 싶은 오답이 있으면 전부 다 번호 적어서 같이 나한테 제출해주면은 내가 나중에 다 모아서 줄게요. 그리고 어제 준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서 번호 적어서 주면은 역시 마지막에 그 다 취합해가지고 시험 전에 파이널에 다 오답 노트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다시 그것만 다시 풀면은 여태까지 풀었던 그런 부교재랑 수특에 있는 오답들을 한번 다시 더 풀게 될 거야. 그렇게 일단 관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 다 기출문제고 수능 특강 문제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이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 겹칠 거야. 겹쳤다 하더라도 거듭 말하지만 모의고사 문제는 진짜 10번, 20번 풀어도 괜찮아요. 아예 이 문제 풀이식 정답 다 기억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많이 푸세요. 6월달까지는 지겹도록 그냥 많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14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4번에 자, 문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그 연속성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그 합쳐진 부분인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이거잖아요. fx가 fx 플러스 1랑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주기가 2가 된다를 나타내는 함수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얘는 x가 2라는 구간마다 그 함수가 반복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주어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어진 그 함수를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일단 됐고 두 번째 fgx가 이거가 x가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이 문제를 떠나서 얘가 연속이다란 말이 있으면 우린 이거는 세 가지를 구해서 그 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잖아요. 자, 뭐랑 같다고 놔야 돼? 연속이란 얘기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함수값은 뭐야? 1에서 연속이니까 fg1을 말하는 거고 극한값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fg1 플러스 fg1 마이너스를 구해서 이 세 개가 같아야지만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14번 문제가 11번의 디귿과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 11번의 디귿도 뭘 묻고 있어? 합성함수가 3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구해서 비교하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합쳐주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3참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만 이 구간에서만 3차함수를 이루고 있다. 근데 그 3차함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2분의 1,0을 지나고 1,0을 지나는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3차함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러한 3차함수 형태인 건데 얘가 2분의 1이죠. 그런데 이놈이 주기가 2니까 얘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러한 형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 주기가 2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2.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 빼기 2분의 1, 2분의 5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이런 식으로 주어진 요 함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fx고 gx는 이건 fx죠. fx gx는 이렇게 나눴네요. x가 1이 아니면 그러면 x다. x가 1이면 그때는 a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얘를 구해보자고. 자, G1은 얼마냐면 A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야. G1 플러스는 그럼 1은 아닌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가 되고 1 플러스를 F에 집어넣어주면 즉 1보다 조금 클 때 F값은 0이네요. 0이죠. G1-도 1-인데 그거를 F에 대입했더니 0이네요. 그럼 연속이란 얘기는 결국 FA가 0이란 얘기예요. FA가 0이다. 그건데 두 번째 줄 봤더니 A가 1보다 큰 값이래요. 그러면서 A의 최소값을 구하래. 즉 뭐야? 1보다 큰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가장 작은 A값이 얼마다? 2분의 5일 때다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5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두 가지의 포인트죠. 첫 번째는 주기적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가 연속이 될 조건에 대한 거 그것은 항상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다. 그 다음에 19번 그러니까 19번과 같은 문제가 이게 상용로그랑 관련된 문제가 복잡한 좀 꼴의 문제는 수능에 나오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부교재에 많이 있어서 일단 집어넣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예전의 어떤 스타일이고 요즘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그러면 얘보다 훨씬 더 쉽게 비슷한 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움은 좀 될 거예요. 자, 10의 n제곱 그 다음에 a 10의 n 플러스 1제곱을 만족하는 이 놈에 대해서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 상황에서 n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a가 n 제곱 플러스 8이 된다면 그러면 n분의 로그 a가 얼마냐? 이게 문제죠. 자, 무엇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냐면 로그 a의 소수 부분이다. 그 다음에 얘는 로그 a의 n분의 1제곱의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가보자. 자, 보통 어떤 값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로그 값에 대한 얘기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도 뭐로 바꿔야 돼? 로그의 값의 범위로 바꿔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은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죠. 여기는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로그 a가 다음과 같다가 나오는데 이제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거니? 두 놈을 어떻게 하고 싶다? 더하겠다. 그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거죠. 그쵸? 왜? 항상 로그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 플러스 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정수끼리는 더해봤자 정수거든. 그러면 소수 부분을 더해서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두 놈을 더해도 정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다. 어떻게 풀어? 더하면 정수라고 풀죠. 만약에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빼면은 정수다라고 풀죠. 됐죠? 소수 부분이 정수, 합이 정수면 더하면 정수.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 그러니까 소수 부분 합이 정수라고 되게 돼 있으니까 더한 값은 정수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할 거야. 그럼 그 더한 것은 정수가 된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로그 a니까 그럼 결국 두 개를 더하면 n분의 n 플러스 1 로그 a가 되네요. 그럼 그게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로그 a가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이놈도 그러면 로그 a가 n이면 저기다가 n을 곱해주면 얘는 n 플러스 1보다는 큰 거야. 로그 a가 n 더하기 1이 되면 n 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 얘는 n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 즉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얘는 n 플러스 2 더하기 n분의 1이죠. 근데 있잖아 정수라고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n 플러스 2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 n 더하기 1보단 커야 돼. 그리고 얘보단 작아야 돼. 그 정수는 n 플러스 2밖에 없어. 이놈이 결국 그 정수값이 n 플러스 2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얘를 만족하는 이 값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문제 잘 보면 이놈과 이놈이 이놈은 뭐죠? 여기다가 n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사실 이놈은 여기다 n 곱한 그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n 곱한 게 얘니까 그럼 여기다가 n 곱한 게 얘란 얘기죠. 뭐야? 여기다가 n 곱해주면 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근데 그게 n제곱 더하기 8이란 얘기야. n은 4가 되는 거죠. 됐나요? 끝났죠? n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를 n 플러스 1로 또 나눈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얘를 n으로 나눈 건데 근데 얘가 얘라고 그럼 요거를 n으로 나눈 게 아니지
얘를 n 플러스 1로 나눈 게 이거죠. n 플러스 1로. 근데 뭐야? 그러니까 얘가 얘니까 즉 얘를 n 플러스 1로 나눈 즉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된다고. 근데 n이 4니까 집어넣어주면 5분의 6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거야. 지들이 서로 형태가 다 비슷하게 나와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막 풀다 보니까 아 정답이 보이네 이러한 어떤 구조이긴 했어. 그렇지만 일반적인 핵심은 그냥 그거예요. 그 과거에 자주 나왔던 꼴들 그러니까 상용로그 파트에서 자주 나왔던 꼴들의 유형들이 다 이런 꼴이거든요. 근데 출발점은 뭐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다라든가 소수 부분이 같다에서 보통 출발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요 생각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면 더한값 정수 소수 부분이 같으면 뺀값 정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다른 포인트는 이 첫 출발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x값의 범위가 나오거든. 그럼 나온 그 범위를 다 뭘로 고쳐? 로그 값의 범위로 고쳐서 다 로그에 대한 식으로만 바꿔서 그 식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연립해 나가야 되겠다야. 그러면 그 연립한 그 식으로부터 정답 구할 수 있더라. 예, 요 문제였어요. 20번 문제 20번. 자 오늘은 그 1회 시험이라서 내가 일부러 조금 쉽게 냈어요. 근데 쉽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교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근데 참고로 우리 요 모의고사에는 EBS에 있는 레벨 3는 그냥 전부 다 안 집어넣습니다. EBS 레벨 3는 토요일날 항상 다 다뤄요. 항상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따로 일요일날 테스트에 그놈은 집어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레벨 3 문제는 그 토요일날 그 과제 그거를 통해서 또는 토요일날 수업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인강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 또는 자체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보는 테스트는 그 문제는 빼고 나머지 EBS가 한 50%, 기출 50%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배분해서 넣고 있는데 회차가 갈수록 약간 더 난이도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운 모의고사예요. 1회니까 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점점 기출을 많이 풀지 않겠어요? 그치? 부교재 계속 풀고 있잖아. 점점 많이 푸니까 점점 어려진다 하더라도 계속 봤던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고 점수는 더 점점 좋아질 거라고는 봐. 아무튼 약간씩 더 어려워집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근데 이 20번 있잖아. 우린 이 문제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해놓으세요. 주의. 자 20번 문제에다가 얘는 수능에 거의 나와요. 제이야? 잘 봐. 제이야. 자, 이 문제는 수능에 거의 나온다고. 근데 도대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그놈이에요. 뒤에 있는 이놈이란 말이야. 이놈.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n이라고 써 있잖아. 그치? 이거에다가 주의라고 적어 놓으세요. 주의. 무슨 말인지 문제를 다 이해한 다음에 학생들이 되게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자꾸 얘를 잘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꼴이 두 가지야. 어떤 꼴이 있냐면 여기가 n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an이 들어가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이 자리에 n이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n이 있기도 하다고. 그거는 좀 약간은 해석할 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너무 실수한 애들 많이 봤어. 안타깝게. 실전에서.
n은 지금 n에 대해 얘기하면 n이 그치?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음 항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였어요. an이 아니라, 그렇죠? 수열의 값이 아니라 n 자체가 3의 배수냐 아니냐로 판단했던 거고, 그 다음에 A15가 4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15가 43. A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첫째 항은 A고요. 됐죠?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이 값이 절대로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 값은 전부 다 적당히 작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 큰 수면, 만약 요 15가 아니고 얘가 2020이다. 큰 수면 무조건 어떻게 풀까요? 무조건 주기예요. 이게 만약에 큰 수면, 그러면 나열하면 뭐가 나온다? 반복하는 주기가 나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얘가 작은 수면 어떻게 풀까요? 규칙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냥 15항까지 그냥 구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n 대신에, 자, 귀찮으니까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그냥 쓱을 잡고. 인생 뭐 없잖아, 그치?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하다가 규칙이 보이면 감사한 거고, 규칙이 안 보이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 A래요. A죠. 그럼 두 번째 항 구하려면 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n에 1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은 n에 1 넣은 거고, 그것은 뭐야? 1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에 거에 대입해야죠. 그럼 두 번째 항 뭐가 되는 거야? n에 1 집어넣은 거니까 a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는 거네. a 빼기 2죠. 됐어요? 제이야 보고 있어? 여기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 세 번째 항 구하려면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위아래 거 중에 뭐? 위에죠. 왜? 세 번째 항이라는 얘기가 n이 3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2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2를 더한 거네요. 그럼 두 번째 항 더하기 2니까 다시 A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볼까? 네 번째 항 구하려면 N에 3 대입한 거니까 3 대입해주면 이거에 의해서 세 번째 항 더하기 1인 거다. 여기는 A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가자? 규칙을 못 찾으면 그냥 15항까지 구해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정답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15번까지 구했잖아. 맞춘 애들을 보자고요. 20번 맞췄어요? 어떻게 했어요? 규칙을 찾았니? 규칙을 찾았니? 어떻게 했어? 15번까지 구했니? 그렇잖아. 자, 봤더니 왜 안 풀어?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풀었더니만 맞춘 애가 3명이야. 3명 중에서 2명은 어떻게 풀었어? 10원까지 구했다고. 한 명은 규칙을 찾았어. 그렇게 푸는 거라고. 어차피 수능은 이거 그냥 가야 되는 문제는 절대로 큰 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서 풀 수 있게끔 만들고, 규칙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풀 수 있게끔 나온다고. 그럼 얘는 항상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수능에 나왔나 이거야.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거의 출제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안 돼. 문제 풀 때. 사람이 알겠어? 풀 수 있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 그냥 하는 거야, 그치? 그냥 하는 거잖아. 이거 못 풀 수가 없어. 이거는 풀어야 된다고.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합성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킬러 문제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준킬러, 킬러 아니면 준킬러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은 20번, 21번, 29번, 30번 중 하나는 어쨌든 합성함수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관련됐다는 얘기가 합성함수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합성함수랑 미분이 합쳐지거나 합성함수랑 적분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합성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킬러 문제로는 출제가 된다야. 그런데요,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합성을 직접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라고. 근데 대부분의 수능 문제에서 너희들이 직접 합성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그릴 일은 없어. 그거는 2000년 초반까지는 합성함수를 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었어.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 2000년 초반, 그때, 그치? 그때는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아주 젊었을 때는 그때는 있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애기였을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없었다고. 그럼 결국에는 뭐 하란 얘기야? 치환해서 풀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치환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합성함수가 있을 때 치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fx가 fx꼴인 경우에는 치환해서 푸는 거야. 두 번째, fx가 a는 상수예요. 이럴 때 치환해서 푸는 거야. 세 번째, 그냥 gx라고 할게. fgx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또는 범위겠죠? 범위. 뭐 얘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런 문제는 다양함수 합성이거든요. 네, 봐봐. 2차함수랑 3차함수를 합성하면 몇 차함수죠? 2차랑 3차를 합성했어요. 6차함수야. 왜 그래? 자, 6차함수잖아. 그치? 두 개를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 6차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하려고? 합성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도 치환하는 거야. 단 차수가 커진다면. 근데 차수가 커진다는 게 보통 4차 이상을 말해요. 뭐 3차, 1차 합성 이런 거 안 나오니까 2차랑 2차 합성하면 4차 함수잖아요. 물론 미분에서 구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요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이게 4차 이상이거나 또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값 포함된 합성함수 같은 이런 경우는 다 뭐한다? 치환해서 푼다고요. 치환해서 풀라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하여 21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를 직접 합성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지만 출제자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쵸? 생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치환인데, 자, 요 문제 포인트 두 가지 짚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1번 포인트 밑줄 긋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보이죠? 박스 안에. 거기다가 1번이라고 적으면 돼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자, 봤더니 x가 ab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x가 ab인데 그럼 이 ab에서 x, ab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ab가 전부 다 a로 가도 괜찮은 거고 전부 다 b로 가도 괜찮은 거고 얘가 이게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대응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a가 c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함수니까. 됐어?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주의하자고요. 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있잖아. 문장은 다 밑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긴 거. gx가 fx다. gx가 fx다. 그러면서 ga가 fa고 gb가 fb랑 같다에다가 전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해석해 보자고. gx가 ffx니까 그럼 ga는 뭐니? ffa잖아요. 그럼 ffa가 fa란 얘기죠. 이거를 결국 얘기해 주면 얘는 fa가 이게 ga니까 그게 fa란 얘기야. 그 다음에 fb가 이 gb가 fb란 얘기야. 아하, 뭔 얘기냐? 결국 fx가 뭐가 되는? fx가 되는 그러한 x값이 뭐란 얘기야? a랑 b란 얘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ffx가 fx가 되는 그러한 x값, 우린 얘를 근이라고 하잖아. 근. 즉 얘를 만족하는 근이 a랑 b란 얘기라고요. 결국 이번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겠다고요? 치환한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fx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할 거라고. 이렇게. 자, 얘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결국 주어진 식은 ft는 t가 되는 거네요. 자, 이제 뭘 하고 싶어요? 문제에서 저기 fx가 있으니까 y는 x라는 선을 긋고 싶은 거죠. 자, y는 x라는 선을 그어줍니다. 네, 그림을 그리기가 참 귀찮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할게요. 1, 2, 3, 4, 1, 2, 3, 4, 1, 4, 2, 1, 3, 4, 4, 3. 자, 이렇게 있어서 이게 fx고, 그러니까 fx니까 ft equal t니까 이렇게 선을 그은 거잖아. 맞죠? y는 x.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결국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뭐가 나오는 거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놈을 만족하는 t 값은 0이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이 있어. 요놈을 모르니까 그냥 알파. 이놈을 모르니까 베타. 이놈을 모르니까 감마라고 한다면 이러한 4개의 값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근이라는 것은 뭐야? x값이거든요. 근데 얘는 t값이잖아. 근데 그 t가 뭐니? t가 fx거든. 그러니까 이 fx가 얘가 되는 x값이 근인 거니까.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x값은 0밖에 없잖아. 0되는 0밖에 없다고. fx가 알파가 되는 x값은 뭐야? fx가 알파다. 얘가 알파면 이게 y는 x니까 여기도 알파겠죠. 맞지? 그러니까 fx가 알파가 되는 x값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그럼 그 세 개를 이놈을 그냥 알파 1이라고 할게요. 이놈을 알파 2라고 할게요. 알파 2. 얘는 그냥 알파고. 그러니까 fx가 알파가 되는 x값은 알파 1과 알파 2랑 알파가 있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fx가 베타가 되는 x값들은, 즉 베타가 되는 x값들은 역시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죠. 그럼 그 3개를 얘처럼 맞춤을 쓴다면 베타 1과 베타 2랑 베타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fx가 감마가 되는 x값은 4개가 있는 거잖아.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가 있는 거라고. 됐죠? 이제 그러면 결국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는 건데 이 11개 중에서 뭐야? 2개의 값만 뽑아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에 2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야 이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그 뽑은 그 두 놈이 하나는 알파 1이고 하나는 0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돼야 돼. 0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쵸? 0은 0으로 가는 거 확인했잖아. 그치? 0은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알파 1은 어디로 가니? 알파 1 어디로 가죠? 알파 1을 합성해주면은 알파로 가버리죠. 알파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알파 1을 직접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이 fx를 말하는 거니까 알파 1을 대입해주면 알파가 되잖아. 그치? 다시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알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알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대응되지 않잖아.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x가 그냥 알파랑 0을 원소로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는 알파로 0은 0으로 가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x가 만약에 알파랑 알파 1을 원소로 갖는다면 그러면 알파는 어디로 가요? 알파로 가죠? 알파 1도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죠. 그럼 얘도 x에서 x의 함수는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 중에 가장 대표자들을 선택한다면 0과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대표자야. 얘들의 대표는 알파잖아. 그럼 이 대표자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집합 x를 만들어 버리면 그놈은 1대1 대응이 되겠죠. 각 대표자는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알파는 알파, 베타는 베타, 감마는 감마로 가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사씨 이만큼의 그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집단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데 그 뽑은 2명은 대표를 포함한 2명을 뽑아야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포함한 알파랑 그 알파의 꼬봉을 하나 뽑아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그놈이 다 대표자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포함해서 2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EC1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얘를 포함해서 2명을 뽑고 얘를 포함해서 2명 뽑으면 여기는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된다고요. 그래서 6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13가지 경우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직접 합성함수를 그려서 풀면은 진짜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이 두 가지 포인트. 근데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러면 그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체는 그냥 재해석해주면 이놈이니까 결국 우리는 합성된 그 함수를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 그러한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합성하는지 꼭 치환하는지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치환하는지 정리는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틀으신 분들은 직접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췄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한 번은 풀어보세요. 요 21번 그 다음에 30번은 맞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아까 풀었던 생각과 그 다음에 설명 듣고 다시 풀 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다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따가 또 질문하고 그래도 또 모르겠으면 또 나중에 또 인강 보고 이렇게 해서 좀 관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28번은 그냥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죠. 우리가 속도, 거리, 가속도에 대한 미분과 적분이었는데 자 개념 자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어떤 위치가 있어. 걔를 fx라고 할게요. 이 위치야. ft라고 하자. 왜냐면 우리는 시각에 대한 위치니까. 자 ft는 위치예요. t초일 때의 위치예요. 그러면 이놈을 미분해주면 뭐가 되니? 미분하면 이 f't가 우리 뭐라고 한다? 속도, vt, 속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속도를 또 미분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v't가 되는데 우린 얘를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분의 관계 되게 간단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였는데 문제는 적분의 관계였어. 일단은 이놈과 비슷한 놈이 그러면 도대체 속력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속력은 뭐다? 절대값 속도다. 얘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을 우리가 속력, 스피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벨로시티. 근데 이제 거꾸로 적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럼 도대체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속도 f't를 속도를 a부터 b까지 적분했어요. 당연히 정적분이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b 빼기 fa가 되죠. 만약에 0부터라고 하자. 어차피 우리는 0초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그 0부터 얘를 t까지 f't 속도를 적분했어. 뭐가 되니? ft 빼기 f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 ft를 뭐라고 한다고? 위치라고 한다고. 뭔 말이야? 즉 이 ft라고 하는 것은 즉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f0 더하기 0부터 t까지 f't 그리고 dt 어디 갔니? d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뭔 말입니까? 위치란 어떻게 구한다? f0 뭐야? 0초일 때 위치죠?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이거죠.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른다고요.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게 적분의 관계란 말이야. 그럼 결국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거고요. 그럼 위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야 된다. 이 개념이었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도대체 속도를 적분하면 그러면 결국 이 식이 나오는데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0부터 t까지 그러면 절대값 f't 속력이죠? 이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됐다?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왔다고. 그럼 결국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그냥 다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그 상황에서 28번 문제는 그럼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 어떻게 보면 얘는 그러니까 ft라는 이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위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뭘 말하니?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거니까 방향 바뀔 때는 속도가 딱 0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한다고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속도가 0이면서 부호까지 바뀌어야 되지만 어쨌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 플러스 6이다
라고 되어 있어. 물론 t가 양수인데 미치죠.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된다. 그럼 속도 v라고 합시다.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2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보다 클 때 속도가 0일 때는요 t가 2밖에 없다고요. 아, 그 말은 뭐야?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 위치니까 2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준 게 정답입니다.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불구하고 28번은 계속 학생들이 겁을 먹는 것 같아. 속도, 가속도 막 위치, 뭐 운동 방향 나오면 그냥 왠지 그냥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요 노란색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노란색 개념만. 그래서 죄송해요. 그 뭐지? 27번이요. 네. 그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혹시 그 가가 그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x가 무한대게 27번에 가는 못하네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그놈이네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맞췄니? 자, x가 무한대입니다. 27번 오타가 있어요. 여기 EBS 문제다 보니까 오타가 가끔씩 있어요. 어제도 오타가 있었는데, 자, 오타가 가끔씩 있습니다. 올해 거 워드로 다친 거라서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가 나올 때마다 알려주시면 계속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또는 우리가 수업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면 항상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타가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29번. 일반적으로 함수가 같은 정의역에서 같은 공역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도 뭐야? fx랑 gx랑 그 다음에 hx가 전부 다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란 말이야. 같은 정의역과 같은 공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개 함수가 있다면 우린 그 함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표로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그게 더 깔끔해집니다. 자, 표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3개 함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어주자고. 그래서 여기는 x가 1, 2, 3, 4 됐죠? 그냥 순서대로 fx가 있고 gx가 있고 hx가 있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자, 이제 문제를 봤더니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집어넣을게요. fx에 대해서는 4가 2로 대응되는데 4를 대응된 함수값이 2란 얘기야. gx를 봤더니 그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다 채울 수가 있겠네요. 1은 어디로 가고 있니? 문제를 봤더니 1이 2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2, 1, 3, 3 이렇게 대응되니까 2, 1, 3, 3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런데 h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라는 놈은 뭐래요? hx는 거기 봤더니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면 f고 g가 크면은 g인 거다. 즉 뭐야? h는 f와 g 중 뭐야? 큰 놈이라고요. 둘 중에 큰 놈을 대응시킨 놈인 건데 근데 그 놈이 또 뭐래? 1대1 대응이래.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h를 채워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둘 중에 큰 놈이 들어가는 거잖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니까 이미 3이 대응됐으면 여긴 더 이상 3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3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중에 큰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기가 4가 아니라 1이면 얘는 3이 될 거야. 큰 놈은 그럼 3이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럼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는 거 아니야? 4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놈도 4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한 놈은 2고 한 놈은 1이 돼야 돼. 근데 이미 여기 2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럼 무조건 1이란 얘기는 얘도 1인 거죠. 왜? 둘 중 큰 놈이 1이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둘 중 큰 놈이 2란 얘기니까 사실 여기는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고, 따라서 전체 만들 수 있는 함수 개수는 총 2가지가 나오는 거야. f가 2가지로 갈리니까. 그러면 결국 이만큼의 함수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f2랑 h3을 구하라가 문제니까 f2는 1이고 h3은 4다.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점 찍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함수가 f, g, h 세 개다 보니까 막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따라서 같은 정의역과 같은 공역을 갖는다면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야. 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요. 자, 라스트 30번. 30번. 아, 어렵죠. 자, 작년 9월달인가 6월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작년 6월 또는 9월인데 제 기억은 안 나. 둘 중 하나였어. 자, 출제했던 문제인데, 일단은 대략적인 문제의 상황을 좀 보고 얘기를 해보자. 자, fx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됐대요. ax 더하기 b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cx제곱 플러스 2분의 5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건데 fx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fx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즉 둘이 서로 같아지는 이러한 x값들을 구해봤더니 그 교점이 3개고 그 x값은 그는 마이너스 1과 1과 2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2a 더하기 4b 빼기 10c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자, 이미 뭐 풀어본 학생들은, 결과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이미 결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 식으로 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는 그 함수가 이 정의역이 이 1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니까 연속된 어떤 정의역을 갖는 함수인 거야. 우리 그걸 이제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연속적인 상황. 뭐 이런 상황의 문제는 어떨 때는 얘가 이산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x가 abc다. 거기서 abc로 대응된 함수가 있다. 그렇게 이산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기를, 그럼 도대체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은 이 상황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단골 손님이니까. 첫 번째, 이놈이 이산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산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x가 abc다. x가 abc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가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이산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것은 주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실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주기가 1이거나 또는
주기가 2가 되는 상황. 합성함수의 주기를 말해요. 주기가 1인 상황은 뭘 말하는 거니? 얘가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주기가 2란 얘기는 두 놈이 크로스가 되고 한 놈은 자기 자신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번 합성하면 x가 되니까. 그럼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왜? 세 개 중에서 두 놈이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3C2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즉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합성함수가 주기가 1이냐 2냐로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 상황은 이 상황과 똑같은 얘기는 양변에 f를 합성해주면 fx가 뭐가 되는? x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즉 얘랑 얘는 사실은 같은 문제야.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이상적인 상황은 사실은 내신이 많이 나오는 거지 수능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문제 뭐냐면 얘가 연속적일 때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fx가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말하는 연속은 함수가 연속함수란 얘기는 아니고요. 정의역이 연속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연속적인 상황에서 내신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많이 했어. 얘랑 같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외우지 않았느냐. fx랑 그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둘이 어디서 만나는 거다? y는 x에서 만나는 거다라고 보통 배웠지만, 사실 그거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 fx가 어떨 때다? 증가함수일 때 그러하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다시 연속적인 상황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첫 번째는 그 fx가 뭐가 된다면? 증가함수라면 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그 fx가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두 가지를 케이스가 되는데, 함수가 증가함수면 얘랑 같아지는, 또는 얘가 되는 상황은 뭐밖에 없다? fx 이퀄 x의 교점일 때밖에 없다고. 왜? fx, 인버스 x는 뭐야? fx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y를 대칭시킨 그놈과 역함수랑 원량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y는 x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fx가 증가함수면 결국 이것은 fx 이퀄 x의 교점과 똑같다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증가함수면. 근데 문제는 fx가 감소함수면. fx가 감소함수면 그 함수랑 그 역함수랑 같아지는 상황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fx가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감소함수다. 요거 이렇게 막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고. 이게 fx. 그러면 이 역함수는 fx가 0,1을 지나니까 역함수도 뭘 지나겠어요? 1,0을 지나겠죠. fx가 1,0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0,1을 지나겠네. fx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고. 그러면 이 함수가 얘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얘를 지나고, 이 함수가 얘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얘를 지나고, 또 이 함수는 또 이 점을 지나는, 이거에 대칭인 함수를 그리면 된다고. 그리면 되게 좀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그 함수랑 그 역함수는 최소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이냐? fx가 감소함수라면 얘랑 같아지는, 또는 fx가 x가 되는 그 상황은 fx 이퀄 x와의 교점이거나, 또는 fx가 a, b를 지나면서 동시에 b, a를 지난다면 이놈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fx가 감소함수일 때는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나도 그놈은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최근에 킬러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킬러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나와. 작년에 6월달, 9월달 문제가 킬러 문제 30번이 둘 다 이 문제였어요. 내가 막 얘기를 했어. 야,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우리 수능 대책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작년에 6, 9월에 나왔는데 작년 수능에 요 형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 트렌드니까 얘는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 이론 있잖아. 요 이론은, 이 이론은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 어떤 이제 A4지에다가 안 보고 얘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세요. 안 보고 얘를 그냥 쓰도록.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게 바로 뭐라고요? 킬러라고요. 이게 킬러. 킬러는 요 파트에서 나온다 라는 건데,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자, 우린 일단 요 상황은 연속적인 상황인 거야. 까지 이해됐죠? 그쵸? 연속적인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xy축이 이렇게 있고, 내가 좌표 평면을 좀 그려놓을게요. 좌표 평면을 x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됐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첫 번째, 어쨌든 우리 연속인 상황인 건 아니까 fx가 증가함수일 때라고 일단 가정해 보자고요. 첫 번째, 만약에 f가 증가함수라고 가정해 버리면, 그럼 결국 얘를 만족하는 이놈은 뭐랑 같다고요? fx 이꼴 x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에 만나는 둘의 교점을 x가 얘랑 얘기는 실제 이 점은 fx 이꼴 x의 교점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2를 말하는 거야. 이 교점이 증가함수였다면.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구조를 봤더니, 이놈이 x가 1보다 작으면, 즉 x가 1, 이거의 왼쪽에서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인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밖에 없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함수래. 근데 그 2차 함수가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증가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데요? 푸신 분들, 이거 푼 사람,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왜 안 돼? 이 꼬라지를 보아하니 얘는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지 않느냐. 0일 때 0이잖아. 원점을 지나야 돼. 근데 이 이차함수가 이게 어떻게 원점을 지나냐고.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를 지나냐고. 못 지나잖아. 그치? 못 지난다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니까 지날 수가 없다고. 이 선보다 더 위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원점 못 지나죠.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라고요. 그치? 이놈이 원점을 못 지나니까. 얘가 원점 못 지나요. 못 지나. 지날 수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fx는 뭐란 얘기야? 감소함수란 얘기죠. 감소함수.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제 f가 감소함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시 xy축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거 어쨌든 30번 문제라서 풀이식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됐죠? 다시 세팅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때랑 이때랑 이때 만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냥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은 생각할 케이스는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놈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아까 이런 것처럼 본다면 전체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사실 걔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왜?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게 감수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됐다면 그러면 2,2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요거 가지고 해주면 이게 감수함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얘가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면 마이너스 1일 때가 2고 1일 때가 1이고 2일 때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감수함수가 될 수 있잖아. 마지막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단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1,2를 지난단 말이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증감수인 거잖아. 아, 감수함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실제로 이 세 가지,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실제 얘는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지만 다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1,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지만 어쨌든 우리는 A, B를 지나면 B, A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크로스 형태인 거고 그 중에 감수함수가 되는 크로스 형태는 오직 얘가 유일무이하다고요. 이해돼요? 그럼 실제로 함수 어떻게 생긴 거야? x가 1보다 작으면 직선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인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함수니까 그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된 거라서 실제 그 함수는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이해되죠? 자, 이제 얘를 가지고 A, B, C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당연히 직선에서 점과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거니까 아, 이놈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대입해주고 또 그 직선이 1,1을 지나니까 1,1을 지난다 두 개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A랑 B 구할 수 있겠죠? 자, 2차식인데 이 2차식은 뭐냐면 1,1을 지나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2,-1도 지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역시 얘를 집어넣어주면 C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A, B, C를 다 구했잖아. 걔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아마 20인가요? 2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린 요 부분에서 지금 내가 강조를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년 트렌드가 매년 바뀌진 않아요. 보통 어떻게 바뀌냐면 보통 약 3년 정도의 주기로 이렇게 해서 바뀌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상용로 그쪽 재수함수 쪽의 트렌드였다가 그쪽 싹 빠져버리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실제 뭐 21번은 그냥 순수한 3차함수 미분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1번 순수한 미분 문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요즘에 이제 함수 문제가 초반에 딱 나오다가 이제는 약간 바뀌긴 했어요. 함수가 미분과 적분으로 결합된 문제가 사실 요즘에 트렌드이기는 해. 근데 얘도 최근의 트렌드예요. 사실 작년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사실 얘랑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어. 그냥 시중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 얘보다 조금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대체 문제에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 풀이를 할 거고요. 그 틀린 것들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개별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2시부터 5시 반까지는 따로 선생님이 301호에서 클리닉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그냥 공부하실 분들 뭐 다른 과목 공부해도 괜찮아요. 공부하실 분들 있으면 거기서 자습하시면 공부해도 되고 뭐 수학 문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어요.